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제가 훈우농장 가는 날이기 때문에 방송을 좀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게다가 오늘은 플러스로 부스터샷 세 번째 그 백신까지 맞아서 좀 쉬다가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방송을 하네요. 오늘 좀 간단하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저께 사실은 제가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었죠. 하락장 소나기를 피하던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예 대응을 하지 않는 것들 또는 보유 종목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하락장 속에서도 분명히 돈을 버는 방법, 수익을 내는 방법은 있어 왔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3월달,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월달, 4월달에 성장주들이 상당히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가치주를 사야 된다는 논란들이 있기도 했었는데, 저도 그때는 시장에서 강했었던 가치주, 시멘트라든지 철강, 조성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드렸었고, 그런 것들이 다 픽 종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급등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하락장 속에서도 큰 수익을 내왔는데, 어쨌든 지금도 3일밖에 되진 않지만 어쨌든 조정을 크게 받고 있잖아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코스닥은 2.9%, 상당히 어쨌든 1년 사이에 돌이켜 봐도 거의 베스트 5위 안에 들 정도로 큰 하락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힘든 작이긴 하지만 저도 무작정 원래는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그러면 이제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한 일요일 정도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멘탈 관리 잘하고 종목 선정 제대로 하고 흐름만 읽을 수 있으면 충분히 내가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내가 테마주 같은데 이상한 데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도 로봇주도 제가 3일 전부터 정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들고 있다고 해도 로봇 테마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4월, 5월 다시 삼성전자가 로봇 본격적으로 출시하고 또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 전접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 보고 있고요. 다만 그 3, 4개월 동안 내가 손절을 하지 않고 어떻게 버티냐, 그건 멘탈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처음부터 손절하지 않을 종목에 들어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패를 당하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는 종목들은 아예 방송에서 다루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종목에 들어가신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저희 주식 토론방에도 아무래도 성장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컴투스홀딩스라든지 다날이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에 마이너스인 분들이 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종목들을 3달 전, 다날 같은 경우 4달 전에 말씀드렸고요. 컴투스홀딩스는 한 3달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목의 문제는 아니다. 내가 늦게 들어간 거다. 그래서 어쨌든 수익 실현은 그때그때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게임주라는 것들이 시세가 꺾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많이 오른 만큼 빠지는 것뿐이고, 반대로 조선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선주가 약 7월 달 정도에 고점을 찍고 거의 한 5개월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같이 3일 정도 오른 게 정말 너무 기쁜 일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 주식 토론방 같은 경우는 시세가 강한 종목들을 제가 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성장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핫했던 NFT, 게임주, 메타버스, 엔터 이런 걸 다 들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락할 5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 고통받을 동안에 우리는 너무 즐거웠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 더 영리하게 했다면 내가 고점에서 안 들어가는 게 낫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달 동안, 2달 동안 거의 2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장성이 있다는 리포트를 믿고서 들어가기에는 내가 그만큼 리언 부담을 갖고 들어간 거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어느 정도 느껴야 되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목이 이거였죠. 소나기를 피하던가, 또는 조선주, 시멘트 같은 가치주에 투자라던가, 또는 대선주, 안철수주, 또는 탈모주. 제가 탈모주 어저께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죠. 그래서 오늘 다 탈모주가 급등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보통은 이제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는 다른 주식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위로 방송이 많죠. 좀 잘 버텨라, 이런 위로 방송도 많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방송들이 많던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보다는 분명히 아무리 하락장이라고 해도 인버스, 곧버스 같은 것도 있고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매일 상한가를 낳는 종목들은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은 아무리 하락장이라도 항상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세가 강한 종목들을 내가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이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장초에도 한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 물론 보유 주식 중에는 저도 분명히 몇백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다만 그건 것들은 수익 실현을 안 하고 당연히 가져갈 것들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그때그때 수익 실현을 내는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픽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탈모주 제가 딱 세 종목만 말씀드렸었죠. TS 트릴리온, 메타랩스, JW 신약. 그래서 이제 저희 주식 토론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수익을 냈는데, 저 같은 경우는 TS 트릴리온은 너무 급등을 해서 저도 못 들어갔고, 메타랩스와 이제 JW 신약으로 약 한 15% 정도 수익을 내서 두 개 합쳐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 25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까뮤엔씨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저께 써니전자 까뮤엔씨 말씀드렸는데, 써니전자 장초에 마이너스로 시작했죠.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제가 매매 방법 같은 것도 올리잖아요. 따로 폴더도 만들었고 절대 마이너스 때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시초가 마이너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또 단기 과열 종목 지정도 있었고 해서 어쨌든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힘을 좀 못 썼고, 제가 어저께 까뮤엔씨 같은 경우는 오늘 방송의 제목이었어요. 제목. 안철수 대장주. 그래서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모습 그렇게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머지 가치주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다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의 픽 종목 빠르게 좀 살펴보면은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캡처를 했어요. 12분 8초에 트릴리온, 메타랩스, JW 신약 말씀드렸었고요. 이렇게 상한가를 한 종목이 기록을 했죠. TS 트릴리온, 그 다음에 메타랩스, JW 신약, 이렇게가 이제 세 군데가 탈모 관련된 주로 정책주로 좀 엮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좀 급등하는 모습이 장초에는 최소한 연출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안철수 씨도 탈모 관련된 그 보험 수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 부분들도 호재가 되긴 했지만 단기 이슈는 아니란 얘기죠. 단기 이슈는 아니고 분명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재료였기 때문에, 그리고 안철수 씨 관련된 종목들도 뒷부분에서 다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은 있다. 매일매일 발생은 한다. 다만 이제 오늘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미국 증시가 현 시간 어느 정도 다우존스는 0.29% 보합이고요. 나스닥이 한 0.37%, 그래도 3일간의 조정을 마치고 소폭 좀 오르고 있어서 그래도 오늘은 급등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장이 하락보다는 좀 보합세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릴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2일 연속 상한가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10분 만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저도 좀 대응하기 어려웠었고, 저도 보통은 5분 정도 보면서 1분봉 보다가 이제 매수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너무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대응이 어려웠고요. 그거에 비해서 JW 신약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위에 보시면 증 40, 신 45 써있죠.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신용융자가 안 돼요. 근데 이제 JW 신약은 제가 선택했던 이유가 신용융자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9시 16분에 최고점을 찍었죠. 21%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5분 정도에 들어가서 한 9분 정도 음봉 뜨기 전에, 그래서 한 7%에서 일단 매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 들어갔던 게 이제 메타랩스인데, 메타랩스도 거의 같은 시점에 최고점을 찍었죠. 그러니까 세력이 같다는 얘기예요. 9시 16분, 9시 19분. 그래서 어쨌든 메타랩스가 조금 더 천천히 움직였고, 메타랩스는 심지어 거의 시초가 0에서 시작을 했어요. 0에서 0% 시작을 해서 약 23%, 24%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타랩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응하기 쉬운 종목이었고, 만약에 아무 때나 사실 들어갔어도 최소한 5%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종목이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 요소는 있는데, 제가 어저께 덴티스까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씨가 이제 탈모 공약 이외에도 임플란트에 대한 얘기들, 공약 같은 거를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임플란트,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기사가 나왔죠. 회장이 그 횡령을 어쨌든 했다는, 그런 지시했다는 약간 그런 진술이 나왔다라는, 아직 확정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플란트 시장 전체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최후반에는 사실 반대급부로 좀 상승한 측면도 있었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시장 전체를 좀 불신하게 되는, 투심 자체를 약화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철수 씨 관련된 주들은 지금 최근에 4거래일 동안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단기 가열로 좀 묶인 것들이 있어요. 그나마 그래서 까뮤이엔 씨 같은 경우는 단기 가열로 아직 묶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보시면 한 28%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그게 풀리는 모습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단기 가열로 지정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안철수 씨 관련된 주들은 결국엔 순환매로 단기 과열로 묶이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위축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순환매를 돌면서 좀 더 그 관련된 종목들이 확장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중 같은 경우도 제가 3일 전에 말씀드렸던 리포트 픽 종목인데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죠. 그래서 장중에 약 한 14%까지 상승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인시스도 제가 반도체 저평가 우량주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장초에 이렇게 4.7%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쨌든 좋은 수익 실현을 낸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저희 주식선방에 사람들이 이제 수익 인증한 거 제가 캡처해갖고 보여드리는데, 누군가가 뭐 좋은 수익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이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물론 분들은 보유 종목 관리를 했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분명히 과감하게 뭐 현금 비중을 아무래도 유지했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현금 비중을 내가 평소에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오늘과 같은 하락장에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상승 종목들은 매일매일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현금 비중을 올인하지 않고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면 뭐 하다못해 물타기를 할 수 있고요. 좋은 종목에 물타기도 오늘 할 수 있었던 장이고, 또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뭐 하락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뭐 MTS 삭제하고 꺼놓고 이런 게 대응이 아니라 결국엔 어떤 시기든 방법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 스터디 사기 지금 2월간 모집 중이고요. 현재 한 6분 정도 신청하였고 한 17분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 경매 스터디 수익형 블로그는 이제 거의 마감 직전이라서 이번 주 안에는 마무리될 것 같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주요 지표 좀 빠르게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자다 일어난 지가 한 30분밖에 안 돼서 좀 정신이 없네요. 미국 증시 결국에는 뭐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죠. FOMC 회의록에 좀 의사가 전달이 됐다는 건데, 보시면은 대차 대조표가 금리 인상 이후에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연중이 시사했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이고,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대차 대조표가 축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 이거는 이전의 긴축 때보다 긴축의 강도가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됐다는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요 지표 설명드릴 때마다 국채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인 빅테크 기업, 그리고 또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기업들이 급락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미국의 조기 긴축 예고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1.13%, 코스닥은 2.9% 급락을 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지표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좀 간단하게 보면은 현재 지금 일단 3,000선은 깨졌죠. 코스피 같은 건 3,000선은 깨졌고, 그럼 어디까지 바닥을 칠 수 있냐? 물론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조금은 반등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일은 큰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도 항상 생각은 해야 되니까, 보시면은 좀 아쉬운 거는 계속 저점을 낮춰가고 있죠. 저점을 낮춰가고 있다가 11월 30일에 그때도 뭐 저희 주식 토론방에서도 계속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익을 냈던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또 하락 이후에는 또 급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11월 30일에 2822까지 떨어지면서 그때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들 막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건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렇게 올라왔고요. 올라와서 잘 버텨줬는데, 어쨌든 지금 3거래일 동안 5일 이동 평균선, 그 다음에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는 모습. 그래서 어쨌든 현재 차트는 좋지 않고 1차 지지선은 약 한 2,900선 정도가 되겠죠. 심리적 지지선이 되겠고, 한 2,850 정도가, 지금 바닥이 2,822였잖아요. 지금 최근에 52주 신고가 그 바닥이 2,822였기 때문에 그 지수 정도가 2차 방어선이 되겠다. 물론 2차 방어선을 깨질 가능성은 굉장히 전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이라도 깨진다면은 뭐 그래도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의 염두는 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뭐 2,700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 지금 2,900선에서 한번 터치를 하고서 올라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이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고요. 주이동 평균선을 봐도 지금 현재 5주 이동 평균선, 20주 이동 평균선 이탈한 상태고, 다만 이제 월 이동 평균선에서는 아직은 20월 이동 평균선은 이탈하지 않았다.
그럼 20월 이동평균선의 지점이 약 한 2,800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지점은 좀 지킬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지금 하락률이 훨씬 더 컸었죠. 오늘 2.9% 완전히 급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1차 지지선도 현재는 깨진 상태고, 왜냐하면 코스닥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잖아요. 로봇 관련된 주들, 뭐 NFT, 게임주들 대부분 다 코스닥,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뭐 진단키트 이런 것도 다 코스닥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다. 당연히 대량 매도가 나오고 수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있던 것들이 좀 올라왔다, 가치주들이 좀 올라왔다 정도로 단순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이동평균선도 봐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걸쳐 있죠. 60주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는 상태고, 월로 보면은 한 940포인트 정도가 지금 20월 이동 평균선이어서 거기까지는 이제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최소 지지 라인은 한 그 정도가 되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자 수는 오늘 확진자 수도 지금 이번에 보니까 네이버에 이렇게 차트 그래프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추세를 좀 보겠다는 거죠. 4,126명으로 어쨌든 조금씩은 하락하는 추세긴 하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수요일 목요일 확진자 수가 그래도 제대로 된 확진자 수죠. 검사량에 따른 확진자인데, 지금 보시면 한 4,000명대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코로나 라이브로 봐도 현재 한 3,387명, 그래서 내일도 한 3,000명대 후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현 시간 0.27% 마이너스, 이제 나스닥은 한 0.25%. 다행히 그래도 조금 나스닥이 반등을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니케이 지수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대만 각본 지수 같은 경우는 한 0.8% 정도 하락을 했고, 대만 각본 지수도 제가 우리나라 증시와 좀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좀 많이 빠진 편이다. 다른 데 중국 증시 같은 데 좀 잘 버텨줬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에 따른 또 반등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현 시간은 오랜만에 한 0.39% 상승. 근데 어쨌든 제일 큰 문제는 당연히 뭐 이런 전체적인 증시도 상황도 그렇지만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자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좀 크게 하락을 했다. 같이 움직이고 있고, 국채금리 같은 경우 1.88%, 이렇게 1년 대비해서 거의 가장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오늘 만약에 이렇게 종가 마무리 된다면 국채금리가 지금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파들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1년 새 가장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만큼 투심은 좀 위축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는 한 0.1% 상승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유가도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면 관련된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이겠죠. 근데 반면 오늘은 좀 금속주는 이게 원자재 쪽은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알루미늄주도 어저께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좀 흐름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시간 비트코인 뭐 소폭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어저께 하락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하락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유동성 흐름이 그런 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뭐 그동안 바닥을 좀 다졌었던 가치주들이 실적과도 무관하게, 실적은 사실은 좀 하향 조정된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너무 못 올랐기 때문에 거의 6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으로서 한 20%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고, 근데 반면에 뭐 성장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지난 한 5개월 사이에 거의 막 200%, 500%씩 오른 종목도 상당히 많죠. 뭐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이렇게 막 400%, 500% 오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30, 40%는 빠지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굉장히 뭐 당연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 그다음에 기간 조정 이렇게 돌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철강주들까지도 어저께 말씀드렸었는데 철강주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어쨌든 역배열에서 현재 정배열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더 상승이 있어야지만 정배열 추세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가치주는 사실은 뭐 장기 보유보단 이렇게 악재 이슈가 있을 때,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락하는 악재 이슈가 있을 때 조금 해지 수단 정도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주요 일정도 아까 저희 주식토론방에서 어떤 분이 공유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이런 일정들이 있죠.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1월 5일 수요일
FOMC 회의록 공개, 그 다음에 7일에 12월 고용보고서 발표, 그 다음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 공개, 이런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에 맞춰서도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이제 LG 엔솔 이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그 돈이 수급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안정적인 공모주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반대로 엔솔 상장이 끝나고 나면 그 돈이 다시 풀리죠. 풀리어서 다시 증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현금 비중, 왜냐면 그때는 또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급등하는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이 있어야지만 좋은 종목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보유 종목들을 좀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악재의 기사들은 사실은 이제 회장의 배임 같은 경우는 조금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냥 직원 한 명의 일탈 정도면은 사실은 당연히 상장 폐지는 안 되겠지만, 회장의 배임이면은 조금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심사까지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상당히 좀 부정적인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는 있겠죠. 네, 그렇다면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 분석 빠르게 보면 오늘 1위부터 한 8위까지만 살펴보면은 CDBC 관련된 주들이 디지털 위안화 이슈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탈모 관련된 주가 무려 1위부터 8위까지 중에 4개나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씨 관련된 주가 하나, 까뮤엔 씨가 들어갔다. 그래서 역시나 탈모 관련된 주가 상당히 강한 흐름인데, 이런 흐름들은 최소한 내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게 다음 주까지 연속성이 있고, 이거는 또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세는 상당히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릴리온, 메타랩스, JW 신약 이외에도 많이 늘어났죠. 지금 보면은 위더스 제약, 프롬바이오, 인산과 프로스테믹스 이런 곳들까지도 한 3, 4개 정도가 더 추가가 됐어요. 탈모 관련된 주들이 그만큼 좀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한 흐름들도 좀 지켜봐야 된다. 제가 이제 메타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선택했던 이유가 그나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역시나 TS 트릴리온 역시나 대장주를 매수하는 게 좀 더 옳은 선택이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복기로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까미유엔씨도 마찬가지죠. 써니전자, 까미유엔씨가 이제 대장주인데, 어쨌든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 급등 그런 관리 정보로 이렇게 엮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때는 소폭 하락하게 되는, 좀 주가가 한동안은 좀 조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대장주 역할을 옮겨갈 수 있다 정도의 흐름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단일화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잠시 증시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증시가 현 시간 2시 44분이고요. 모더나 다 괜찮은 흐름이고, 다우존스도 나쁘지 않고요. 보합세고, 스틸 쪽이 최근에 요새 좀 많이 올랐는데 US 스틸도 지금 거의 많이 올랐죠. 거의 한 2주 내내 올랐는데 오늘은 좀 하루 정도 빠져주는 움직임이고, 맥모란 같은 경우, 맥모란은 이제 구리 관련된 주죠. 구리 관련된 주고, 최근에 굉장히 급등했네요. 지금 12월 중순부터 급등을 했으니까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다가 어저께 최고점을 찍고 지금 다소 조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재 쪽도 조금씩 보합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델타 에어리언스 이런 여행항공주도 괜찮은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이게 이제 고무적이죠. 이제 메타 플랫폼스, 옛날에 페이스북이죠. 그래도 빅테크 기업 중에 메타 플랫폼스가 한 4%대 상승이다. 그리고 이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도 괜찮은 흐름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이제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그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지금 가상화폐가 흐름이 안 좋잖아요. 비트코인 채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팔린 경향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주가 상승이 있었던 요소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가상화폐가 폭락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런 흐름과 함께 이제 좀 소폭 하락을 했고,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 빠지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ASML 홀딩스 이런 것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리고 전기차들도 보면은 포드, 제너럴 모터스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최근에 좀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소폭 조정이고, 나머지 곳들도 전기차주들도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잠깐만 볼게요. 국내 증시를
결국엔 내일도 이쪽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일 거고요. 뭐 TS 트릴리온 같은 데는 너무 강하고, 나머지 위더스 제약이라든지,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도 장초에 급등을 하겠고, 프롬바이오 뭐 이런 데까지는 좀 상승, 어쨌든 지금 추세 자체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철수 씨 관련된 주는 결국에는 단일화 대한, 오늘 지금 또 이준석 씨하고 이제 윤석열 씨가 또 이제 극적으로 화해했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과 덤불어서 안철수 씨 지지율이 지금 두 자릿수 한 10% 초반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이슈가 상승을 하게 뭐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대선이 이제 한 두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대선주는 급등과 함께 급락도 있을 수 있다. 조심은 해야 된다. 왜냐면 저희가 안철수 씨 같은 경우도 월요일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일요일 방송에서부터 계속 안철수 씨 관련된 주가 이번 주를 좀 주도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미 한 4거래일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지금 들어가긴 늦었다는 얘기죠. 들어가려면 월요일, 화요일에 들어갔어야 되지 이미 또 늦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써니전자 뭐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4일 동안 이렇게 됐죠. 현대미포,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막 정배열 추세 전환하려고 이제 정배열 추세 골든크로스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가 뭐 성장주가 여전히 매물대도 좀 위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뭐 다른 데와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가치주와 성장주를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뭐 보유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주식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뭐 실적이나 계약수주 있을 때는 상승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주의 수익률은 따라올 수가 없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무슨 위메이드맥스나 컴투스홀딩스처럼 4배, 5배 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빅사이클이 와서 20년에 한 번 오는 빅사이클이 와서 뭐 그렇게 된다고는 말은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뭐 아무도 그런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런 거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제강, 뭐 세아베스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포스코도 전접점 대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죠. 이제 뭐 아직도 추세 전환이 안 됐고요. 갈 길이 멀고, 오늘 많이 빠진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많이 실린 또 하락이기 때문에 좀 더 하락은 하고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로봇주 이제 정말 많이 빠졌죠. 제가 이때부터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었으니까. 근데 벌써 여기도 좀 한 달 사이에 지난달에 104%, 이번 달에도 한 50% 정도 상승하다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로봇주를 보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반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12월 내내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로봇주고, 그 다음에 1월 초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제가 정리를 할 때가 됐다. 이제부터 들어가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어쨌든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된 거니까 항상 이제 투자를 할 때는 고점에 내가 흥분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방송은 뭐 이 정도로 마칠게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농장에서 좀 쉬다가 그래도 마음도 차분하게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제가 이제 뭐 경험 자체가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멘탈 관리, 종목 선정, 그다음에 전체적인 흐름, 종목 하나보단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한 주말 동안에 좀 정리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